오늘은 전국의 명의를 찾아서 문제들 중에 아산의 손목 질환을 되게 잘 보신 분은 당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아산까지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어를 못하지만 중국인인 한의사 담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특이했는데 왜 네. 중국인이라고 갑자기 표현하셨나요? 부모님이 화교이신데 저는 대한민국 청주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비운의 아이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아니면 중국 국민인가요? 국적은 외국인이죠. 국적은 중국인이에요? 네. 면제? 면제. 뭐 어쨌든 첫 외국인 원장님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했고 손목 질환을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손목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질환이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손목이 통증이 느껴지신다거나 이제 손바닥 쪽으로 새끼손가락 그리고 약지, 중지, 검지의 반 해서 이렇게까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거나 열감이 들거나 붓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신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만 딱 증상이 시작되는 건가요? 손목 쪽에 이쪽 부분에 인대라거나 여러 가지 뼈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방일을 많이 하시거나 이제 청소를 많이 하시거나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인대가 붓게 되죠. 인대가 부으면 이 사이를 지나고 있던 신경이 그 부은 인대에 의해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먼 쪽으로 해서 저릿저릿하거나 통증이 나타나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헤드폰 보다 보면 손목이 좀 가끔씩 아프거든요. 네. 여기가 아프다거나 했을 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가 아픈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죠. 뭐 특혜르뱅이라든지 이쪽 신경근의 문제이든지. 또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여기까지 저리는 질환들 중에서 손목 질환 말고 목 디스크도 손팔 저리다고도 하고 팔꿈치 질환에서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랑 감별점 이런 건 있을까요? 목의 통증을 같이 겸하거나 목을 뒤로 젖힌다거나 목을 움직였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경추성으로 인한 신경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손목을 움직였는데 손목이 저린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 문제로 인한 신경근 증상으로 보시면 정리를 하자면 목 증상을 겸하면 이제 목 디스크로 감별을 할 수 있고 손목만 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그렇죠. 그럼 팔꿈치 질환이랑은 어떻게? 팔꿈치 질환도 똑같아요. 팔꿈치의 통증을 겸하면서 우리가 팔꿈치를 지나는 신경도 정중신경이나 요골신경, 척측신경으로 이제 다 나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든지 올 수는 있으니까 엄지손가락이 저린다거나 하는 거랑 함께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면은 그 지나는 신경 해당 부위에 해당하는 근육을 같이 치료를 해주겠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증 부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지랑 또 다른 부위, 다른 데가 저리면 팔꿈치를 더 의심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게 타당합니다. 다음 질문. 아까 인대 이 부분은 해부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손목을 보시면은 손바닥 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마치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무줄과 이 손등 쪽 그 사이로 해서 신경이 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줄에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얘도 아픈 거예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인대가 찢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찢어진 인대를 우리 몸이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 과정이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나거나 붓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붓기가 중요해요. 이 인대가 부으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 인대와 이 손등 쪽 사이를 지나고 있던 신경이 눌림을 받는 거죠.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경 하위 부분까지 함께 저리게 되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이 손목을 이렇게 굽히고 1분 동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구나. 한의원에 가야 되겠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의원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한의원에 가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치료는 침치료 그리고 한약치료 두 가지 다 우수합니다. 침 치료는 대략적으로나마 어디에 놓게 되나요? 손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대 부위에 침치료를 놓게 되면은 침치료 자체의 의미가 자극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대 쪽으로 혈액순환량을 늘려주면서 우리 혈액에는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시킬 수 있는 힘,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 치유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혈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생긴 염증도 다르고 네. 혈액순환도 시키고 그렇죠. 노폐물도 배출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더하기 다른 부위 원위 치료를 통해서 그렇죠. 치료 효과까지 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치료하는 한약, 네. 어디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한약 자체는 없는데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염증이 계속 만성적으로 생기는데 그 원인이 내가 손목으로 혈액이 잘 못 가. 그럼 손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증상은 없는데 붓기만 해요. 그러면은 습을 빼줄 수 있는 한약을 드리면 되고 그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약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한약을 드시면서 침치료를 받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치료가 될 확률이 큽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 말이 정답인 게 원래 한약이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보고 맞춘 약을 기본으로 해서 염증 잡는 약을 좀 더 쓴다든지 또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같은 자극을 주어줘도 염증이 잘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맞아요. 잡아주는 약을 맞아요, 쓰면 맞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정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네네. 침 치료하면 좀 아픈가요?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많이 준비를 해 놓았고요. 침 사이즈에 대해서도 작은 크기부터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초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은 침을 이용해서 적응력을 높인 뒤에 필요시에 따라서 중간 크기의 침을 쓰거나 큰 크기의 침을 쓰는 게 좋겠죠. 명의 원장님들을 만나면 환자분들 정말 세심하게 케어한다는 게 처음 왔으면 침이 아플까봐 작은 침을 쓰고 그렇죠. 그럼 좀 적응이 되면 좀 큰 침으로 바꿔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환자를 되게 세심하게 케어하는 거라서 역시 명의 원장님들이 이런 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일반 근육 증상, 근육 긴장형 증상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주에 3, 4회 정도 병행을 하시면 괜찮은데 신경 증상을 겸하고 있다. 내가 저릿저릿하고 좀 붓고 열감도 느껴지고 하는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길게는 3개월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짧은 경우에는 2주, 길게 네. 가면 2, 3개월까지.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질환 소개 너무 깔끔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산에 안 계시고 인천으로 가시죠? 네, 이제는 인천으로 넘어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 주위에서 손목이 아프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쩌릿쩌릿하다거나 네. 뭐 붓는다는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담 원장님 찾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는 않았는가 의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매일매일 골프를 쳐요. 아파서 한의원을 가요. 치료를 받았는데 왜 안 낫느냐고 해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원인을 제거해줘야, 그쵸? 물론 그쵸. 골프가 정말 재밌는 그쵸. 건 알죠. 맞아. 그래도 관리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생활하심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또 참 좋은 말인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방에 쭉 낫고 재밌는 거 계속 하고 싶고 네네네. 그렇지만 이거를 제대로 진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저희 말을 안 들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악화 요인이 되는 그렇죠.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